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별다른 증인 없이 양측 대리인과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6일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부터 이 변론이 사실 오전 10시에 진행이 됐는데 지금 오늘부터는 다시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변론 시간이 좀 변동이 있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재판부가 여러 증인들을 채택을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하루의 기일 안에 여러 증인신문들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오전, 오후까지 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심리가 많기 때문이죠. 원래 9차 변론 기일은 8차까지 증인신문이 마무리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양쪽이 주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최후 진술을 듣고 마무리하려고 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오후 2시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난 3차 변론부터 한 달 가까이 직접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왔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변론에 출석할지 안 할지 좀 그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출석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원래 통상적인 절차로 나아갔다면 오늘은 최종 변론 또 최종적으로 이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일이었는데 이 추가 증인이 이제 채택이 되면서 오늘 이 최후 변론 굉장히 유사한 이제 최후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고 그간 제출했던 증거들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일입니다. 아마 증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피청구인 본인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재판관들에게 마지막으로 본인의 심경을 또 호소하는 또 그런 이 신문 과정, 진술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증거 조사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내란 관련한 형사 사건의 이 수사 기록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헌재 재판관들에게 좀 설득을 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지금 현재 진술이 흔들리고 있는 이 대다수의 증인들이 검찰 조사 때 조서로 남겨진 해당 진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증인석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증언을 거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해당 조서들에 대한 증거 능력을 없애는 것이 본인 지금 오늘 증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이 비상계엄 당시가 정말 국정 업무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으로서 느꼈다라는 점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오늘 직접 이 증거조사 기일이 있고 사실 별다른 증인신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석을 결심한 배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고은 변호사께서는 대통령이 직접 재판관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김성훈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 측에서 오늘도 증인신문은 없지만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재판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입장을 밝히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윤석열 대통령 측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이번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결론적으로는 재판의 진행 과정과 그리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각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들을 계속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총 이제 8차의 변론 기일이 진행된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구체적으로 증인 신문이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으로 많은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또 이제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변론 내용들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부분들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헌재 일정이 9차 변론기일 잠시 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은 증인 신문은 하지 않고 이렇게 증거 조사 또 양측의 주장을 정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실 거의 막바지에 오기도 했고 마무리를 좀 짓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는요, 사실은 증인 신문을 다 마친 뒤에 최후 변론을 하는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
통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10차 기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 다수 출석을 합니다. 10차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이 3명의 증인은 심지어 한 번 신문을 했는데 재차 부를 정도로 또 중요성이 있는 홍장원 전 차장 등의 지금 이 증언이 남아져 있는데 이 증인 신문을 거친 후에 또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증거까지도 모두 조사를 하고 이러한 이 증언 내용까지 다 종합해서 이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통상적인 절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증거조사와 양측의 입장 정리를 잡아놓았던 9차 변론 기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변경하지 않고 종전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어쩌면 10차 기일 이후에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한 기일을 더 주지 않고 이 10차 기일에 증인신문을 마치고 이 그전 기일에 이미 길게 양측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최후 변론 절차만으로 이 10차 변론 기일을 이 종점으로 변론을 종결할 의지로서 이렇게 종전의 네. 방향대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차 변론 기일 때 사실은 증인들의 말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변론 기일들 좀 살펴보면 이 증인들이 그간 검찰 조사 때나 또 국회에 참여를 해서 직접 진술한 내용과는 또 상당히 다른 이 증언 내용이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10차 변론 기일까지 사실은 진행을 다 해보고 이 최후 변론 기일을 따로 잡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통상의 절차와 부합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거듭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재판관들이 재판에 있어서는 신속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자 이 통상의 절차보다는 좀 이례적이지만 최후 변론을 먼저 또 그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례적이지만 10차까지 이제 종결하려는 헌재의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성우 변호사는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10차에서 또다시 증인들을 부른다. 이 순서 자체가 좀 이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헌재가 처음에 예정했던 거는 8차 변론 기일까지였고요. 사실 8차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변론을 이제 증거 조사는 마무리를 짓고 9차 기일에서 오늘 이제 원래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 그런 결정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진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재판 진행 과정에 관해 가지고 피청구인이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여론전을 펼친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고려했을 때 예.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기일을 더 잡았다라고 것이 만들어진 게 10차 변론 기일입니다. 이것을 고려를 한다면은 10차 변론 기일을 하고 나서 또 다시 또 최후 변론들을 하는 과정들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로 기일을 추가로 잡는데 예를 들어 목요일 날 재판을 하면서 혹은 금요일 날 평일을 하면서 화요일 날 이제 기일을 잡고 그 기일에 증인들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상 증인 출석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절차적으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하면서도 또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그 증인신문의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은 어색하지만 이제 10차 변론 기일을 그 다음으로 잡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후 변론은 오늘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10차 때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소위 말하는 피청구인 본인의 최후 진술 예. 자체는 10차 변론 기일 혹은 혹시라도 만약 한 기일을 더한다면 그 다음에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미 충분하게 많은 주장 그리고 공격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변론들을 서로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은 이번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양측에 주어진 시간이 이제 각각 2시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총 이제 4시간여가 되는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인데요. 순서나 방식 같은 것에 좀 정해진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순서로 좀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한번 좀 예상을 해볼까요? 네, 이제 헌재에서는요, 오늘 이제 변론 기일의 순서를 일단 증거 조사를 한 다음에 양측의 이제 주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 조사라 함은 일단 서증, 그러니까 이 문서로 되어 있는 서증 같은 경우에는 이 실물 화상기에 해당 이 서증을 띄워놓고 이 서증이 어떠한 내용, 요지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서류인지를 실제로 이 증거를 제출하는 측에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그 서증이라고 하는 게 문서로 되어 있는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문서로 된 증거를 서증이라고 하고요. 또 증거 중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신 부분도 있겠지만 영상으로 제출된 것도 있고 네. 예. 녹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영상이나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증거조사의 방법이 직접 재생해서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그간 양측에서 제출됐던 자료 중에 영상이나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또 재생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이것이 어떤 입증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증거조사 같은 경우에 청구인 측이 먼저 이 본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 설명과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양측의 그간의 이제 내용들, 주장 내용들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요. PPT를 통해서 화면에 띄워놓고 그간 있었던 이제 모든 종합적인 양측의 이제 주장 내용을 정리하는 이렇게 진술을 하는 의견 진술을 하는 그런 절차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심판정에서 보게 될 뭐 서증이나 영상 증거나 뭐 녹음 이런 것들이 이미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한 것들인가요? 아니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채택된 것을 전제로 해서 채택된 증거들만 게시를 하는 것이고요. 예. 네. 여기서 우리가 증거를 채택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 능력이 있는 걸로 해서 증거를 채택하는 것이 있고 예. 또 그 증거의 신빙성을 얼만큼을 인정할지에 관한 판단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재판에서 어떤 자료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거로서 제출하고 신청을 해야 하고요. 증거로서 채택이 되어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 과정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채택이 됐다고 해서 그 증거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것인지 하는 것인지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재판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증거 능력 그리고 증거 채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빙성 이런 과정들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증거들은 당연히 이제 그 증거로서 제출이 되고 증거로서 채택된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기존까지의 이제 주장과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아직 변론이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10차 만약에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또 진술에 의해서 또 새로운 증거들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원칙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차 변론 기일에서 이제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10차 기일에서 또 이제 거기서도 원칙적으로는 종료되는 것을 아직 선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종결 전까지는 이제 증거 신청을 할 수는 있고요. 다만 네. 재판부가 이제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성숙을 봤을 때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신청을 새롭게 또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일 것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충분한 증거들이 많이 제출됐다라고 판단하고 또 신속한 재판이라는 기본적인 그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선 네. 그 8차 변론기일까지는 증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출석을 했기 때문에 뭐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의 주신문, 반대신문 그리고 재판관들의 이제 증인에 대한 질문도 있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양측의 주장이 정리되는 시간이니까 오늘은 그럼 뭐 재판관들이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에 질문하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증거조사 과정 중에 어떤 영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할 경우에는 물어볼 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 요지를 설명하는데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증거물이 예를 들어서 증거를 원본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본이 제출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현출 과정에 대해서 중간중간 재판관들이 질의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증인신문 과정이 아니라 이미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는 형식적인 기일일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증인신문처럼 이렇게 파고들어서 상세한 질문을 하고 이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 능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증거 조사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후로 이제 의견을 진술하는 때는 이 쟁점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각 쟁점들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금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질의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이 질의라기보다는 쟁점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거조사 기일에 시청자분들이 좀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이 헌법재판이나 형사재판 관련한 증거는 국회 과정이나 아니면 이 증인들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한 증거 외에는 경찰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이 수사 기록을 국민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서증조사 기일, 아까 제가 말씀
말씀드렸듯이 이 서류상의 증거로 제출되는 문건이 실물 화상기를 통해서 현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수사 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 측에서는 이 주요 증인들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의 조서를 직접 띄워놓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이 주요 증인들이 과연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보지 못했던 이 주요 증인들의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진술했던 이 진술 조서들을 오늘 잠시 후 2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제 윤 대통령 측은요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 진술에 대해서 입장문을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김현태 특임단장 진술 어떤 내용인지 관련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사령관 좀 시기에 방 하나만 좀 협조해 달라. 그래서 방을 협조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 말고 그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사령관님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뭐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네, 녹취 듣고 왔습니다. 이미 뭐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고리로 해서 오늘 좀 새로운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한마디로 이제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그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를 봉쇄하고자 했던 군부대 출동 당시의 지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주요 사령관 2명은 관련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을 거부했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은 명확하게 당시에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진술의 소위 말해서 신빙성이 탄핵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점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대령급인 특임단장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지시를 하는 것은 성설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대령급한테 직접 했다라는 진술은 그 전에도 없었고 당연히 사령관한테 지시가 되려면 그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특임단장은 어떤 지휘를 받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방금 저 진술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점이 있는 게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단전에 지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제 당시에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야 한다. 혹은 정족수에 채워지면 안 된다. 혹은 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곽 사령관의 지시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 내용과 김현태 단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단전 단수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통화를 받고 나서 곽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배치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해서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곽 사령관의 내면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진술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진술 과정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민주당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회유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없는 허위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도록 한 것인지 특정한 사실을 아니면은 원래대로 있는 사실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을 떠나가지고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취지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떤 이유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고 한 것인지 그 이유를 지금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재판의 당사자는 피청구인 대통령 본인이고요. 결국은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를 받는 사람은 곽종근 사령관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단전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라는 게 핵심적인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은 결국 왜 곽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그 외에 해당될 수 있는 대통령과 곽사령관의 통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곽사령관이 지금 증언한 내용과 실제로 그 부하들이 받은 지시 사이에서 일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목적으로 군 작전을 하겠다는 게 곽사령관의 말은 지시였다면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단전단수를 명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계엄 해제 의결을 막다는 지시를 전혀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전단수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틀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곽사령관의 기존의 증언 내용과 배치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부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9차 변론길 현재 시각 1시 56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 측 대리인단은 대심 판정에 입정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윤 대통령은 아직은 대심 판정에 입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현장의 소식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그 이고은 변호사께서 오늘 이제 뭐 새로운 그런 증인들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술을 했던 그런 진술 조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근데 김성훈 변호사는 이 진술 조서 오늘 이제 모든 공개되는 증거들이 모두 채택된 증거들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 부분을 뭐 증거로 채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만약에 주장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일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이미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형사재판의 증거들에 대해서 우린 증거력 인정을 하겠다. 또 헌법재판과 이 형사재판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의 본질을 해야 하는 한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설사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증거력을 상실한 증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채택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했다라고 지금 몇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이 주요 증인들에 대한 이 내란 사건 관련한 이 수사 기록들에 대해서 증거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 헌재 판단에 있어서 해당 수사 자료가 어떤 파면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헌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해당 수사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한 만큼 오늘도 그러한 주장을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간은 저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달랐을 때 청구인 측 변호사나 피청구인 측의 변호사가 검찰 조사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간접적인 이야기만 들었겠지만 예. 우리가 조서를 직접적으로 그 문단을 보는 것과 제3자에 의해서 그 취지를 듣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서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서증이 이 주요 증인들이 이 수사 단계 때 했던 진술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서류로 된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정에 실물화상기를 통해서 현출된다면 우리가 그간 귀로만 들었던 것들을 정확히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해당 답변이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그 답변의 전후 관계까지 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것은 또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국민들의 알 권리가 또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특히 청구인 측 서증 조사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서중 중에 주요 증인들의 이 경찰,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 듣는 사이에 2시 정각이 가까워지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현재 입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오늘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호영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피청구인 자리, 윤 대통령 자리에는 대리인이 착석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아직 입정을 하지 않았고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앉았던 그 피청구인 자리, 대리인이 현재 착석을 해 있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네. 잠시 후 변론이 이제 시작되면 나오는 소식 저희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잠시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10차 변론길 일정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 얘기 잠시 해보면 이제 그날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니까 뭐 시간이 겹치지는 않지만 방어권 보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뭐 일단 그렇게 이제 신청을 했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같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오전과 오후에 있는 경우에는 오전에 재판이 있으니까 오후 재판에 변경해달라는 신청은 일반적인 재판에서 거의 안 받아들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앞에 있는 공판 준비기라든지 구속 취소 관련된 신문이 몇 시간 동안 수시간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이 이유로 해서 오후 재판기일을 일반적으로는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재판 진행에 관해서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에 지금 공판 준비기일이나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신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탄핵 심판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윤 대통령이 입정 전에 피청구인 자리에 대리인이 착석을 했다라는 소식을 네. 전해드렸는데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윤갑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 구치소에 복귀를 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지금 헌재까지 도착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좀 네. 전해드렸었는데 대통령이 대리인단에게 오늘 일정들을 모두 일임을 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 구치소로 복귀를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자, 헌재까지 이미 도착을 했고 네. 했는데 다시 복귀를 한 이유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서 아직 출발 전이라고 한다면 예. 또 변호인과 상의 끝에 오늘은 뭐 출정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납득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이미 이제 출석을 위해서 이 법원까지도 도착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다시 복귀를 한다라는 결정은 저도 조금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의아한 네.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 법원에 도착을 해서 아마 대기실 같은 공간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과 아마 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뭐 서증이나 이 관련 증거들에 대한 증거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룰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에는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변호인과 논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사실 오늘 윤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다면 최후 진술이라는 말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도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당사자가 불출석함으로써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이 10차기일 때 네. 만약에 짧게 최후 변론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기일 달라라고 또 부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근데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 증거 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최후적으로 그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이 법리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입장 정리 정도의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이 9차 변론 진행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출석 확인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헌재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헌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차량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윤갑근 변호사는 구치소로 복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헌재에서 나왔는지는 현재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어찌됐든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 구치소로 복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김성훈 변호사님, 원활한 재판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는데 대통령이 있으면 원활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저도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재판에 대해서 계속 숙고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원활한 재판과 그 피청구인의 출석 여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법정 내가 소란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왜 피청구인 본인이 갑자기 이제 심지어는 출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교통 통제도 있었고 네.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교통 통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유발된 상황에서 다시 돌아갔는지는 전혀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추측
추론밖에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이고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혹시라도 오늘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최후 진술을 목적으로 한 추가적인 기일 신청이 좀 어려울까 하는 우려점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심각하게는 지금 네. 이 탄핵 심판 절차 자체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소위 비토, 거부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려고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기일 중에 중간에 신문을 하고 있는데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취지인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출석을 하거나 출석을 안 하거나 기본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출석을 하고자 나왔는데 재판 직전에 이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재판 과정과 재판부에 대한 존중과는 조금 거리가 먼 태도로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 뭐 이렇게 좀 호의적인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제가 또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10차 변론기일이 바로 이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신문기일이 맞닿아 있고 이때 내가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기일 변경까지 신청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하기로 해서 이 법정까지도 도착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불출석을 이야기하고 복귀하는 모습은 현재 재판관들이 기일 변경을 두고 굉장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기일 변경 신청이 되면 그거에 대한 허브를 좀 빠르게 알려주는 이유가 증인들에 대한 이 증인 소환장을 송달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송달이 되어야만 불출석 사유서 같은 걸 제출했을 때 이걸 강제 구인까지 할까 말까의 상당 기간이 법적으로 소요되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끝까지 오늘까지 이제 아마 오늘 이제 공판 기일에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계속해서 고심했던 이유도 이 요청을 그대로 묵살하기는 또 어렵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통상 다른 경우는 아까 김성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 내에 있는데 오전과 오후 네.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일 변경이 잘 허가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통상의 경우에 또 반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재판부의 숙고가 있는 것인데 오늘 돌연 이 불출석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10차 기일을 신청했던 이 법적 근거가 또 흔들리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지금 그 10차 변론기일 얘기를 해주셨는데 헌재가 오는 20일 그러니까 이틀 후죠. 목요일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지금 결정을 했고요. 지금 사실 이런 속보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좀 묘하긴 한 게 네.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또 헌재에서는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런 결정이 소식이 지금 들어왔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좀 보이는데 자, 윤갑근 변호사가 지금 말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그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출석하시기 위해 나오셨지만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의 일이 많은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구치소로 복귀하셨습니다. 라는 윤갑근 변호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을 출발하기 전에 이미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나 상식적인 의문이고요. 사실은 원래 이제 구차 변론기일에서 무엇을 할지는 이미 다 사전에 고시가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구차 변론기일에서 무엇을 할지를 새삼스럽게 이제 도착한 다음에 알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출석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론해 봤을 때는 지금 뭐 추론밖에 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이 기일에서 만약에 변론 과정에서 최후 진술까지 혹시라도 이제 필요로 한 부분들을 의견 진술 기회를 많이 주게 될 경우에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인 기일에 다시 또 요청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이고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변론기일이라는 어찌보면 주장과 공격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이제 대리인단이 있긴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도 앞으로 추가적인 기회를 계속 줄 필요성에 대한 재판부로서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는 아예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안 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이렇게 출석하려고 나왔다가 바로 네. 직전에 돌아가는 경우는 단언컨대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혹시라도 이제 20일 그 10차 변론기일의 기일 변경 허브 여부에 대해 가지고 모종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뭐 사실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9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조금 전 헌재에서는 오는 20일에 있는 이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지호 전 청장의 구인 등 이 사정을 고려해서 기일 변경을 불허했고 예정대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조지호 전 청장 등 3명을 증인 신문하겠다. 한덕수 전 총리, 조지호 전 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 이렇게 3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3명의 증인 신문은 20일에 10차 변론기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송출된 화면이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혈액암 투병 사실이 좀 알려져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에 헌재 출석을 지금 하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헌재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다음 기일이 증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일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기일을 변경할지 아닐지에 대한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증인 소환장도 실제 증인들에게 송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보석 관련된 신문에서 혈액암을 투병 중이고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명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를 해서 보석이 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간 이 불출석 사유서를 조지호 전 청장이 2차례가량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헌재에서는 사실 강제 구인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건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건강 상태가 그만큼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강제 구인 절차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인까지도 우리는 희망한다.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만큼 강제 구인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일이 빨리 정해져야 그 기일에 출석하라는 이 소환장도 송달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하겠다라는 의사가 결정이 되면 불출석 사유서를 또 법원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출을 했을 때는 또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하게 이야기했던 이 강제 구인 절차까지 나아갈지를 또 평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강제 구인을 결정하게 된다면 강제 구인을 직접 재판관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강제 구인을 촉탁하는 또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들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기일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많은 재반 절차가 또 연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도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이 조지호 청장의 구인 촉탁 등의 일정을 고려해서 종전에 정해놓은 기일대로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불가피한 또 헌재의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새 증인에 대한, 그러니까 목요일에 예정된 3명의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새 증인이 모두 지금 출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를 빠져나온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아까 김성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통정리라던가 이런 절차들이 또 필요한 상황인데 바로 이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도 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어느 시점에 갈지 예상을 해가지고 교통 통제증을 하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추론컨대는 이제 구치소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원래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좀 굉장히 뭐랄까 갑작스럽게 나 그러면 구치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통제를 다시 또 진행을 해 가지고 상당한 혼란과 혼선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이제 경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재판 이후에 또 다시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재판들을 봤을 때 이렇게 수감 중인 이제 그 재판의 당사자가 나왔다가 출석을 앞둔 직전에 갑자기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아가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구속된 인원뿐만 아니라요. 불구속된 사실 피의자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도 예를 들어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본인 차례가 돼서 돌아가는 경우를 저는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오늘 사실 윤 대통령의 선택이 앞으로 있을 변론 기일에 있어서 과연 피청구인 측에 유리한 선택이었을까 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고 추가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헌재의 이제 어떻게든 예정에 지금 반하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이 재판관들에게 요청을 할 때 오늘의 이 선택지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과연 유리하게 작동을 할 것인가라는 점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 네. 보고 계신 화면이 조금 전에 저희 카메라에 촬영된 윤 대통령 구치소 복귀 장면인데 지금 서울 퇴계로의 모습으로 보이고요. 아마 명동 쪽에서 남산 1호 터널로 넘어가는 그 도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인 지금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9차 변론길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헌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시 9차 변론길 시작을 앞둔 직전에 구치소로 복귀할 것을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구치소로 복귀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헌재에서 계속해서 지금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목요일에 있을 증인 신문에 대한 일정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고요. 오후 4시에는 홍장환 국정원 전 1차장 그리고 5시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강희구, 박경선, 신용해 이 세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은 기각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